제목 보십시오. 쩌렁쩌렁 저음입니다. 문재인 대항마로 입증한 게 아니냐는 안철수 전 대표 얘기인데 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전 대표의 과거 목소리 그리고 어제 목소리 한번 비교해서 연이어 들어보실까요? 예. 지난 겨울은 강철 같은 의지를 담아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승리를 생각해도, 개혁을 생각해도, 통합을 생각해도, 미래를 생각해도, 전국을 생각해도 저 안철수입니다. 반드시 기필코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배로 하는 배심 있잖아요. 이게 눈에 띄게, 귀에 들리게 저 목소리 진짜 뭐 국민의당에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철수 전 대표 속성 과외라도 배운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웅변법을 나중에 많은 후보들이 다 배우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특히 대선 후보도 그렇고, 연설하는 방법도, 그 실내 연설하는 방법 다 배우는데 아마 따로 사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목이 안 새면서도 배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저음으로 어떤 그 이렇게 연설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전혀 다른 그 안철수의 모습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저 모습을 딱 보면서 딱 연상되는 분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딱 연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설 기법이 보면 저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묻거든요.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아마 그런 쪽의 연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벤치마킹을 좀 그렇죠. 한 왜냐하면 이제 또 광주에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허. 예전 김대중 전 대통령 정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김 전 대통령의 그런 화법이나 연설 방법 이런 것들을 좀 그걸 잘하는 분한테 상당히 사사받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준거 박사님 어쨌든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호남발 제2 안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네. 사실상 국민의당 뭐 대권 후보다라고 확정이 됐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과는 차이가 있어요. 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끝나면은 충청도가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지금 인구도 높고 저 선거인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문재인 대표의 홈그라운드 영남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변수가 몇 가지 고비가 있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 권역별이 이렇게 그 막 세분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나머지 지역이 그렇게 크게 수도권은 굉장히 커요. 대신 수도권과 마지막에 이제 손학규 전 지사가 지금 아직도 매달리고 있는 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서 역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외의 지역이 그렇게 막 뭐 영남권에 뭐 이렇게 그 저 선거인단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굉장히 지금 한 뭐 7분 응선까지는 간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풀이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 당원이 전체 19만 명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이 그 광주 전남이 7만 명, 그리고 이 그 전북이 3만 명. 합치면은 10만 명으로 전체 당원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세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결국 전국적인 지명도 이와 같은 것에 어떤 지금 있던 그 대세론이 몰이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 서울 쪽에 경인 지역에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여세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상 그걸 통해서 호남에서 거의 뭐 60%, 70%가 넘었다는 점은 수도권에서도 큰 이변이 없다고 하면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국민의당 후보는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와 같은 숫자적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뭐 손학규 후보와 박주선 후보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호남의 압승은 의미가 있다.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이제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호남 경선이 이렇게 대박이 날지는 민주당도 이렇게 예상을 잘 못했을 것 같은데 이현정님, 네. 이게 좀 문재인 전 대표의 뭐 부산 대통령 발언이라든지 뭐
표창장,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장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번에 많이 의존하는데 실제로 이걸 보면 사실 선거는 제가 경험하더라도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만 너무나 믿고 간다 보면 밑에 민심을 잘 못 읽을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완전 국민 경선에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아무나 가서 그냥 자기 주민등록증 내면 다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날짜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렇게 나와서 하겠는가. 그날 또 날씨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본다면 한 2만 명 정도 오면 잘했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6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열기는 과연 무엇인가? 이게 과연 동원을 하더라도 한 2, 3만 명 정도는 동원할 수 있어요. 근데 6만 명까지 동원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보면 뭔가 지금 호남의 민심 자체가 밑에서부터 좀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에 좀 유리할 정도로. 그렇죠. 국민의당에 유리할 뿐더러 또 문재인 전 대표한테 불리한 여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어떤 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란 게 사실은 이제 시장 같은 데 가보고 투표하는 형태를 보면 실제 우리가 여론조사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실제로. 예.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오늘의 결과를 본다면 이 국민의당의 흥행의 요건 자체를 단순히 어떤 그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다라면 제가 볼 때 아마 민심에서 상당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방금 전부터 이제 조금 전부터 정견 발표,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가 이어진다고 했는데 첫 번째 타자가 이제 최성 후보네요. 기호 2번 최성 후보가 와이셔츠만 입고 재킷을 입지 않은 채 이제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저 최성 후보 얘기는 정견 불포 얘기는 화면 잠깐 봤고 저희 키워드 한번 다시 보실게요. 보시면 쩌렁쩌렁 저음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제 문재인 대항마를 입증했다라는 얘기를 해볼 텐데 어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후보가 반문정서를 한번 자극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재인 후보는 호남에 대한 인사차별, 예산차별 인정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문재인을 이길 도전자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개혁가 누굽니까? 문재인을 이길 혁신가 누굽니까? 저희 스튜디오 내에서도 지금 안철수 전 대표 바뀐 목소리 때문에 아직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여기 여럿 계시는 건 어쨌든 내용으로 보면 민영선 원장님. 그렇죠. 문재인 대항마 입지는 굳혀가고 있고 굳힐 수도 있다고 보세요? 예, 확실히 저는 굳혔다고 봅니다. 어제 주말부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부로 안철수가 호남에서의 적어도 호남 민심에 화답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대항해서 정권교체 기수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몰표를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합법 자체가 DJ의 합법으로서 상당히 감성적으로도 다가가는 그런 합법으로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면이나 컨텐츠 면의 노력을 다 많이 했다고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안철수에서 철수에서 강철수에서 이제 정말 독철수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희망을 보이는데 이제 수도권이나 영남 지역까지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